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잇따라 터지는 사건 사고 뉴스에 잠시 묻히나 싶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들. 그런데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다시 메인 이슈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한 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이슈들. 혹시 너무 많다,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뉴스들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간 뉴스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언론의 넘치는 과잉 취재와 반대로 야박한 과소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이 2달째 계속 불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죠. 아무리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이친 뉴스가 돼버린 아마존 밀림 화재 상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오랜 기간 조국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로부터 청문회, 그 이후 검찰 수사까지 엄청난 양의 보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이슈의 보도량이 또 굉장히 적은데요. 오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모든 뉴스를 거의 덮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네. 언론진흥재단의 빅한지에 최근 한 달 동안의 보도량을 검색해 보니까 3만 건이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량을 떠나서 과도한 취재 경쟁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과도 이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었어요. 네네. 자고 나면 단독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각 언론사별로 단독 기사를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눈에 띄어야 하고, 그다음에 특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나친 특종 심리, 언론사 간의 경쟁이 결합되다 보면 오보나 허위 보도, 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이렇게 단독이라고 하면서 눈길을 끌고 그리고 더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보도 행태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특종, 단독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하게 취재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게 자칫하면 오보나 허위 보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당하는 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된다 하면서 과다한 취재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번 조국 장관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19일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16일에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경쟁도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지역에도 취재진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비좁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취재진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발생 농가 주변 공터가 거의 취재 차량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과도한 취재 경쟁이 벌어졌고 방역 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외부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언론사는 이번에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한 사진을 보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가축에 전염되는 네. 전염병인데 이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현장에서는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취재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전염병 취재를 하면서 출입 통제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러는 상황,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이제
집중 또 속보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1996년 기억하실 텐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요. 네. 당시에도 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수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매체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각종 방송, 신문, 잡지며 이렇게 매체가 많았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백화점 한 동이 붕괴되고 그 옆도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상자가 많이 났었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붕괴된 곳을 취재진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된 첫날 과도한 이런 속보, 취재 경쟁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위험 상황이 인지돼서 프레스 출입증을 허락받은 일부 언론사만이 접근해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 현장에도 안전 불감증이 네. 사회적인 어떤 빅 사건, 빅 이슈 이런 게 등장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이런 과잉 취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리고 이제 또 청소년들에 대한 언론이 취재하는 경우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 때, 뭐 강릉 펜션 사고 때 시리에 빠진 생존 학생들이라든가 뭐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언론이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사실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해야 할 윤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7월에 청소년 언론 취재 보호 강화법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규정이나 보도 준칙을 세워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게 이제 추상적이고 선언문 수준이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일선 기자들이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도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기자들은 취재원 당사자의 멘트 하나 따는 게 그게 특종이라고도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취재원이 청소년인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과잉 취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빅 이슈가 터지면 이것 때문에 또 보도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뉴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보도가 한 달 동안 뭐 3만 건이 넘는 보도량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최근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검찰 개혁 촛불 집회는 초반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보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같은 기간 비카인지 검색에 25건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간접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뭐 사실 뭐 20건도 되지 않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보도 사진에 있어서도 언론사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광화문에 있는 그 조국 장관 파면 집회, 네. 그다음에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이렇게 나뉘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 신문에서 현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쪽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한쪽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사진으로 비교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사별로 특히 신문의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조금 보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가치 지향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김용균 사건 관련 특조위 조사 결과 이거 경우에도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김용균 사건이 작년에 우리네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슈를 던지면서 이걸 공론화시킨 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특조위 조사 결과가 1년여 만에 발표가 되는 현장이 조국 관련 기사 때문에 사실 보도가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정말. 뭐 이번에 태풍 보도도 사실 그랬어요. 네. 태풍 보도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보도만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온 링링의 경우는 수도권이 경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에서 특보로 다뤘었거든요. 네. 그런데 태풍 타파의 경우는 제주 남부 동해안이 주요 피해 지역이 되면서 지상파 방송들이 단신으로만 처리해서 재난보도마저도 서울 중심이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경쟁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민들과 직접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에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과소 보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한 언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다 경쟁으로 시작된 오프라인 황색 저널리즘, 우리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대가 이제는 온라인 황색 저널리즘 시대로 귀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온라인의 선정주의가 오프라인 언론으로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 윤리, 언론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빨리 보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요,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보도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얼마 전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그 장관집을 압수수색하는데 검찰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뭐 그런 보도들. 그런데 취재 경쟁으로 인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몰려들었고요. 그런데 막상 짜장면인지 한식인지 간단한 기본 취재조차도 부실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사실 보도, 정확 보도로 신뢰성을 좀 회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당일날 저희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듣는 한 청취자분께서도 네.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압수수색 때 검사들이 먹은 게 짜장면입니까? 한식입니까?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네. 이 언론이 늘 강조하는 게 시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종의 뭐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제대로 짚고 네. 제대로 취재 보도했으면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언론의 과다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진욱 청취자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진욱님은 이번 주 저희 열린 마이크에 참여를 위해서 네. 회사 반차까지 회사 쓰시고 휴가까지 내시고. 네,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에 정말 열혈 애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 38살 평범한 직장인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예, 역삼동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경영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데 경영기획 업무가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내야 되니까 그래서 즐거운 그 근무 환경을 위해서 일할 때 클래식도 듣고 신나는 팝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8살에 네. 마포에 사시고 집은 마포시고 네. 직장은 역삼동. 네. 네. 자기소개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진욱님은 저희 YTN 라디오의 열혈 애청취자이신데요. 네. 바야흐로 1년 전에 네. 아주 무더운 여름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네. 우연히 YTN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푹 빠지게 되셨는데요. 어떤 스토리인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그 8월 중순 어느 일요일 그 360번 버스 탔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기 이름이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뭐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재밌네 했는데 이게 YTN 뉴스 FM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YTN 뉴스 FM의 열혈 애청자입니다. 네, 버스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그때 진행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이름으로 네. 자기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진행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네. 이름으로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할 정도면은 네. 네, 바로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최영진 아나운서의 멘트였습니다. 최영진 씨. 네. 이 진욱님께서는 버스에서 문자를 보내달라는 이 최영진 아나운서의 말에 운명처럼 이끌렸고 네. 바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뉴스 FM이란 곳에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해도 됩니까? 라는 네. 문자의 답변이 저는 유쾌한 아나운서입니다.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라고 왔다고 하네요. 네. 이 멘트에 매력에 빠지셨고요. 그때부터 YTN 라디오를 즐겨 듣게 되셨는데요. 지금은 어떤 방송들을 즐겨 듣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부터 그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까지 평일 월화수목금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제가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재밌는 방송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최영진의 오뉴스 가장 즐겨 듣고 있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특유의 유쾌하고 발랄하고 그 에너제틱한 진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양원 PD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프로그램 구성, 이것들이 어우러지니까 평일 중에서 오전 9시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진욱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네. 이거 저 몰랐습니다. 네, 제 이름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주말에는 우리 열린 라디오 YTN 네. 제작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최영진의 오뉴스 담당 PD예요. 그런데 또 저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최영진 씨 팬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이제 오뉴스뿐만 아니라 아침 출발 새 아침부터 저녁에 뉴스 정면 승부까지 네. YTN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아주 섭렵하고 계시는군요. 네, 정말 하나둘씩 섭렵하게 되셨고요. 또 매일 챙겨 들으시는 것은 물론 매일같이 문자도 열심히 보내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YTN 라디오 진행자분들이 진욱님의 휴대폰 뒷자리만 들어도 이분이라고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알겠네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꼬박꼬박 챙겨보시면서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한편 진정한 애청취자로서 진욱님이 저희 방송에 바라는 점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취자다 보니까 그 청취자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애청자니까 또 편성 입장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11시에 평일 뉴스 앤 뮤직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11시에는 뉴스도 좋지만 음악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11시쯤 되면 이제 좀 에너지가 떨어질 때니까, 또 여기는 보도 채널이니까 음악과 뉴스가 함께하는 평일 뉴스 앤 뮤직이라면 청취자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이제 저희 YTN 라디오 이 열혈 애청자분들이 아주 편성 제한까지 해주세요. 11시에는 뉴스와 음악이 함께 있는, 뉴스도 네. 듣지만 좀 처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음악으로. 평일 뉴스 앤 뮤직을 편성해라. 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팀에. 네, 오늘은 이렇게 YTN 라디오를 애청하시면서 또 이런 제안까지 해주시는 우리 이진욱님 만나봤는데요. 늘 YTN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진욱님 계속해서 YTN 라디오 애청자로 남아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고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산림이 불타고 있습니다. 벌써 2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서울 면적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과도 같은 이 상황,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사실 이번 주가 이 환경 분야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잖아요. 뉴욕에서 UN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 참석했던 스웨덴 소녀죠.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가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놀랐던 게 이 친구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그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조금 긴가민가 하시고 있는데,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네. 정말 10대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 20대라도 이대로 가면 나한테는 제대로 된 미래가 없다라는 게 좀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는 대신에 정치인들한테 그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시위를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학교에 빠져서 그 금요일은 미래를 위해라고. 금요일은 미래를 위해. Friday for Future 해서 네. 하고 있고 이제 그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만큼 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 환경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열린 라디오 YTN 이 프로그램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린피스와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 저희가 첫 내용으로 아마존 화재를 주제로 잡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지난 24일이었는데 혹시 이번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밀림 화재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좀 논의되는 자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마존이라는 그 거대한 열대우림이 뭐 정신없이 불타고 있는 게 엄청난 문제인데 네. 그거 말고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뭐 석탄 발전소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너무너무 더 훨씬 크다 보니까 네. 그 거대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화재도 네. 사실은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는 뭐 작은 아이템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자리가 그 세계 정상들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자리였는데 네. 브라질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거든요. 나는 할 말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도 개발해야 되고 뭐 원주민들을 이렇게 원시인처럼 살게 하는 것도 인권 문제 아니냐 이런 논리로 네. 뭐 장외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고 네.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존 화재에 대해서 지구 반대편인 서울에서 이렇게 아이템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작 브라질 정상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그 볼소나로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은 아마존 개발 이렇게 억제하는 거 나는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분위기를 바꿔줄게. 내가 네. 막 배구 뭐 태우고 해서 농경지 만들고 이런 거 내가 적극 좀 허락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아마존 화재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닌 게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시작으로 이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해서 공방이 있었죠. 네, 공방이 있었고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필요 없다. 네. 그 돈 있으면 유럽에 나무나 심어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거기를 이제 자꾸 훼손하는 이유가 콩 심고 네. 소 키워서 고기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린피스에서는 그 소고기를 많이 사가는 네. 뭐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뭐 그 큰 체인 대형 프랜차이즈들. 예, 대형 프랜차이즈점한테 뭐 거기 있는 고기는 불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VF인가 하는 그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팀벌랜드 이런 뭐 의류회사 하는 신발도 만들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니들이 아마존 쪽의 화재를 좀 제대로 진압하기 전까지는 브라질산 가죽을 사지 않겠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사회가 모여서 얘기하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네. 이제 그 안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고 브라질 대통령이 그 말하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자, 아마존 화재 얘기로 일단 들어가 보죠. 네네. 네. 지난 7월 말부터 이 불이 났는데 지금 9월 말입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확 관심이 있다가 좀 줄어들어서 업데이트가 좀 예전만큼 안 나오긴 하는데 축구 경기장 한 420만 개 정도 넓이의 면적이 이미 파괴가 됐고요. 네. 군 병력이 투입돼서 네. 그래도 좀 진압하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고 네. 하지만은 뭐 아직
뭐 소강 상태에 들어서 이제 이제 끝나간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계속 현재 진행형. 네네. 네. 축구 경기장 420만 개. 네. 420개도 아니고 네. 420만 개. 정말 어마어마한 넓이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하면 지구의 허파. 이렇게 저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네. 자체 소비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지금은 아마존의 기능을 허파 기능보다는 그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 5% 정도를 네. 계속 매년 흡수해주고 있어서 네. 이제 이 기능이 없어지면 더 기후 변화가 심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네. 사실은 보존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네. 예전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마존이 우리 지구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큰 상징성을 얘기하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타게 되면 어떤 피해를 불러일으킬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올해 여름이 우리나라가 조금 안 더워서 약간 사람들이 덜 더웠죠. 네, 관심에서 있어졌지만 네. 사실 추석 지나고도 막 30도까지 올라오고 막 이런 게 그렇죠. 절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빨리 더 심해지고 그 온난화라는 문제 그 브레이크가 점점 풀리는 거죠. 아마존이 불타면 불탈수록. 네. 그래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화재 원인이 이게 인위적인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대부분 그런 게 도로를 낸 다음에 트랙터를 집어넣어서 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그 콩을 심고 소를 키울 그런 초지를 얻으려고 이걸 하기 때문에 네. 쓰러뜨려 놓고서 나무가 말릴 때까지 준 다음에 네. 그걸 다시 트랙터로 모아서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식으로 그게 제일 싸게 그 나무를 치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재가 그렇게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육류 생산을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려고 살림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콩을 이제 키우는 건데 네. 콩을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 닭사료나 돼지 네. 사료를 만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소고기는 수입이 안 되는데 브라질에서 네.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수입이 되는데. 네, 저도 마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을 이렇게 불태우고. 네. 키운 콩으로 먹여서 키운 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예. 이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림을 불태워야만 꼭 닭이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브라질에서 아마존 보존을 이제 얘기한 학자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훼손된 곳에 네. 약간의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네. 풀을 좀 키우든지, 그렇죠. 뭐 비료를 조금 쓰든지 네. 이러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데. 네. 제일 싸게 먹히는 거가 그냥 다시 자르고 다시 거기다가 태우고 이런 손쉬운 거라서. 방법. 네네.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벌목하고 도로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이 왜 우리나라 숲만 보존해야 되냐. 네.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감성도 좀 있는 사람들이 네. 왜 우리는 어때서 우리가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서 결국 계속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억제가 좀 되다가 네. 대통령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는 그거를 불법 벌목을 단속하던 사람들이 걸리면 그 환경청 사람들이 거기 있는 기계들 다 때려 부셔도 네. 불법이 아닌 이런 거 다 걸리면 너희들의 어떤 장비는 정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네, 여겼던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네. 그 예산도 많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예산도 엄청나게 줄이고 네. 그 권한도 걸리면 단속은 하되 장비는 건들지 마라. 네. 이래 버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걸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안 걸리면은 뭐 그냥 뭐 또 맘 편하게 또 다음 때 가서 또 태우고 그러는 거죠. 네,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마존
산림의 화재. 브라질 전국 내에서는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좀 방치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불타고 있는 아마존, 저희가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벌목하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만든 콩이나 고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좀 강하게 대응을 하면 브라질도 다른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브라질산 육류는 일단 나는 안 사겠다든지 자주 가시는 마트나 이런 데다가 나 이런 거 좀 불편하다라고 말을 해 주신다거나 이래 주시면은 그 브라질 정부에는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슴만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 기도하자 이런 이렇게 해시태그 다니고 그러는데 pray for 아마존이야 이런 거 기도보다는 압박이 더 잘 먹히니까 기도보다는 행동으로. 네, 압박하고 이런 것은 확실히 반응이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어제죠. 그 학생들이 이거 관련해서 집회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도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해달라고 시위를 했거든요. 네. 결석을 하면서. 네. 네. 금요일이었는데 학교를 결석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나와서 무슨 봉사활동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들 생존이 걸려 있는 거라고. 네. 인식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맞는 인식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질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을 시간이 된다면 소개를 해드릴 테니. 네.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국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지금 살아 숨쉬는 아이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네. 스웨덴의 소녀 툰베리가 Friday for Future,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참 뉴스에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제 금요일에 학교를 스스로 결석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런 또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니 어른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고 어쩌면 평생 가보지 못할 수도 있죠, 아마존. 하지만 나만 쓰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대를 이어서 함께 써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인 것이죠. 이 문제 저희가 이제 매월 짚어볼 텐데요. 관심 갖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28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